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편부터 도시의 미래 저자이시자 하버드 박사 출신이신 카이스트 김승겸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의도 맨션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가슴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한몫 잡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 책에서는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 투자 적합지를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도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를 설명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뭐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뭐 투자로서도 적합한 부지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2의 강남이 될 법한 지역,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제2의 강남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후보지가 보이세요? 없습니다. 제2의 서울이라든지 네. 제2의 강남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썼죠. 예. 예, 익숙해져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 제2라는 거, 네. 이게 필요할까라는 거죠. 예, 예.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서울하고 똑같은 성공, 강남하고 똑같은 성공을 따라가는 도시가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성공을 만들어가는 도시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이 성장했던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예.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인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거를 한 곳에다가 집중을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빠르게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했었는데 뭐 이런 어떤 압축 성장은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하고 이제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의 성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의 어떤 성장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가 새롭게 부상할지 네. 뭐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급부상하고 네. 훌륭한 이 도시들이 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특징인가요? 예, 공통된 특징들이 네.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경제적인 기회가 뚜렷해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단기간 있는 게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요. 네, 그렇게 해야겠죠. 일자리하고 혁신 산업 네. 명확하게 이제 존재하는 도시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력적인 삶의 질. 매력적인 삶의 질을 갖춘 도시. 그리고 그 매력적인 삶의 질이란 뭐냐? 뛰어난 의료. 그 저출산 고령화. 네. 이거 봤을 때 의료가 있어야 되고요. 교육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 예전에 원주 혁신도시니 세종시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요. 예. 일단 직장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택만 있어. 예, 제가 세종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주말에 할 게 주말 농장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만을 가지고서 이거 판가름할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공통적인 특성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점이 네.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한 15년,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개발이 됐고. 지금은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죠. 네. 예.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입지가 또 세종과 가깝잖아요. 네. 그러다 또 대전을 얘기하시는. 그래서 네. 행정수도로서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하고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첨단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이제 빨리 구축이 될 거고, 공공하고 이제 민간 결합된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쾌적한 환경까지 예.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판교하고 동탄. 네. 굉장히 좋죠. 예. 수도권 외곽에 일단 위치가 되어 있고요. 중소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받는 거죠. 아주 크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서울하고 접근성이 또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동시에 여유롭잖아요. 쾌적하잖아요. 예. 서울보다 예. 쾌적하잖아요. 네. 예. 이런 어떤 주거 환경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등등의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최적기가 아니냐, 앞으로 더 발전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보세요.
구글 뭐 이런 애플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발전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네요. 뭐 연계되는 어떤 그 기업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고 네. 지금이 시작인 거죠. 지금이 이해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지역을 대놓고 여쭤보면 송도라든가 마곡은 어때요? 좋죠. 오.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서울 그 발전하는 거를 봤을 때 예.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일단은 저 개발이 됐고 아직도 네. 공터가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거고 예. 그리고 이미 뭐 LG라든지 뭐 이런 그 기업들에서 연구단지가 꾸리고 있잖아요. 예. 그 예전에 2000 몇 년도 한 16년도인가 그때 저 LG 그 저 채용 박람회 한번 예. 오라고 그래갖고 뉴욕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뭐 하버드, MIT 뭐 그 근처에 동부의 그 명문대학교 저 학교들 예. 그 뭐 매 학교마다 거기서 이제 채용 박람회 뭐 이런 예.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과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곳에 부르는군요. 예, 뉴욕의 그 저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그 호텔 하나 다 빌리더라고요. 오. 그 굉장히 좋았던 거가 그 김치하고 라면, 예. 소주 막 이런 것들을 한국 전부 다 이제 공부. 그것도 이제 뭐 소주도 뭐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참이슬 뭐 예. 이런 거 말고 예. 무슨 그 프리미엄 소주들. 일품질로. 뭐 이런 것들 아유, 비싼 아유. 것들 이런 거 갖고 오시고 라면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예. 물론 이제 뷔페로 먹고 예. 라면이 뭐 이렇게 한 5그 줄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예. 저 종류별로. 예. 그때부터 제가 LG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엄청난 호감을 예. 그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LG에서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 등등을 하면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셨구나.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마곡에다가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산업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구단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상당히 좋은 투자고요. 이 투자를 트리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훌륭한 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송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도 송도 11, 1209 뭐 이런데 이제 설계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미국 회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송도 도로가 넓어요. 도로가 굉장히 넓고 네. 그다음 슈퍼블락이야.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가 불편해. 맞아요. 차가 없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죠. 더워요. 엄청 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망한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세종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은 뭐 신도시 개발해 놓고서 2년 만에 이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정도 뭐 20년 정도 이렇게 뭐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송도도 한 15년 이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인프라들이 점점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이 넓은 어떤 그 도로 폭하고 그 슈퍼블락의 어떤 그 문제 그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 공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고 뭐 친환경 뭐 이런 그 인증도 뭐 등등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업들하고 학교들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주택의 공급은 대량으로 했지만은 수요가 없으니까 뭐 게일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 회사들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네. 바이오 단지 뭐 이런 데 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힘들었으나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 교수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대전과 교수님께 뉴욕에서 소주와 라면을 사준 LG가 있는 마곡 그리고 교수님이 설계 참여하신 송도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농담인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형태도 여쭤볼게요. 이제 대한민국은 뭐 다들 공동주택에 사는 거를 뭐 기본권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쳐다보고 하는 거는 아주 그럴싸한 단독주택 단지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소형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공유주거도 이 책에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세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그 수요가 네. 가족 단위 수요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 4인 가족, 예. 뭐 3인 가족, 뭐 3인 플러스 강아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5인 가족도 있고요.
더 예전에는 막 대가족 그럼요. 뭐 이랬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3,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신경 쓰는 거죠. 학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학군이. 그리고 이제 일단은 편리해야 돼. 편리하고. 역세권, 네. 맥세권. 네. 귀찮으면은 좀 빨리 맥도날드 되는데 상업 인프라에 이제 가까워야 되고 직장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던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수요가 20년 후에도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근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네. 전통적인 수요층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렇네요. 줄어들겠죠. 예. 새로운 형태의 수요층이 성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저희는 이런 갭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중심의 어떤 주거 시장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네. 그게 뭐냐.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조그맣고 저렴한 주거를 선호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오히려 혼자 살수록 예. 내 집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더 넓고 쾌적한 공간, 그리고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요소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 수가 있죠. 고급 소형 아파트, 그리고 맞네요. 원룸 가격,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예. 했고요. 뭐 역세권 주변에 작지만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프리미엄 오피스텔 인기가 많은 거죠. 이러한 어떤 1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를 하니 우리는 틈새 시장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 주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공유 주거라는 이 개념 역시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을 하는 어떤 트렌드다.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공유 주거라는 게 모든 사람의 취향을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집을 소유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 문화적인 문제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집을 소유하기 어렵거나 소유 자체에 큰 가치를 안 두는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핵심은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고요. 편의시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로서 이제 개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는 어떤 특화된 서비스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지 집값을 당연히 이제 집값이 약간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정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세대가 한 정원을 이제 공유를 한다. 그러면 그 정원값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단지 집값을 어떤 저렴한 거 이제 아끼기 위한 이런 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고독해. 혼자 살면 고독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마실 나가려면은 멀리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밖에 정원에 나갔는데 옆집 아저씨 앞에 집 뭐 다 오고 있고 이웃들이 또 있고 그럼 뭐 같이 이제 스몰 토크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편안함이라든지 그 삶의 어떤 행복이 충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유 주거라는 어떤 시장이 더 이제 활성화될 거고 우리는 그 시장들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기 위한 새로운 고민들과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지방은 또 다른 변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저도 그 용어가 있는지 이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 고스트 시티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 소멸로 인해서 사라질 위협에 처한 도시들 이 얘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용어 자체가 뭐 유령 도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 친근하게 들리는 거가 이제 빈집 문제.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빈집 문제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방 소멸, 한국은 특히 이제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 시티, 전통적으로 저 오르도스 같은 도시들, 내몽골 지역에 위치를 한 거죠. 캉바시에 이제 위치한 그 도시인데요. 다 있어요. 관공서도 있고 뭐 도로도 아주 그냥 새 거니까 되게 깔끔하고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이런 어떤 그 신도시를 도시 개발을 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수요가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스트 도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한다면은 포괄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그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 중국 같이 이제 오르도스 캉파시 같이 터무니없는 이런 현상보다는 네. 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어떤 현상들이 지방 소멸하고 그리고 빈집 문제인 네. 거죠. 이 같은 맥락인 거죠. 네, 네. 살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 현상.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소멸 도시가 뭐 2030년에는 몇 프로 되고 2050년에는 뭐 엄청나게 해갖고 거의 한 80%에 육박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노력을 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양극화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불평등하고 양극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스트 시티 문제가 더 위험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한 번 초집중 현상, 그 다음에 한 번 소멸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요. 예. 그 구조를 다시 분산하거나 회복하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이 한 번 붕괴되고 나면은 예.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인구하고 경제를 예.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가 수도권 경쟁력을 무조건 강화하고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도권하고 지방이 서로 연계된 어떤 지속 가능한 무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네. 거죠. 이게 뭐 물리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은 뭐 지금 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판교에서 그 어디 저 지방 도시하고 뭐 이렇게 교육적인 네. 어떤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킨다든지 뭐 텔레 의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해서 예. 잘 사는 도시가 조금 어려운 도시를 조금 끌어들이고 하이퍼 커넥티드 개념, 하이퍼 커넥티드 도시라고 이제 하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도입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이제 수도권하고 연계를 시킬 뿐만 아니라 네. 수도권하고 이제 서울하고 좀 차별화된 어떤 특성들도 이제 갖춰야 된다. 예. 자신만의 어떤 매력을 찾고 발전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한번 수립을 해야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면 전부 다 사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도시 얘기를 읽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당면 과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어느 관점에서 풀면 되는구나라는 걸 또 알게 돼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책을 또 집필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많은 걸 경험하셔서 답도 또 나름대로 난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무슨 학생에게 아주 친절한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많은 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대전으로 이사 오시라든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이 책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괄적으로 찾고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스스로 그런 해답들을 찾아가시는데 이 책이 첫 번째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쉽게 이제 풀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봐야 될 트렌드들, 미래 도시의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집필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